종효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2년 5월 6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첫 경마 주간입니다. 5월의 첫 경마 주간인데 편성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나 흐름이 쉽지는 않다라는 판단이고, 금요경주가 이제 부산과 제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는데 제가 그 서운에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했고 좋은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역시 동일합니다. 달라진 건 없고요. 잠시 멈춤 화면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음성 정보 서비스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자, 보시면은 부산과 제주로 진행이 되죠, 금요경주. 근데 편성 구도는 조금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제주 1, 2경주, 부산 1경주, 요런 경주까지는 제주 3경주까지는 크게 배당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런 경주들에서 일단 주로 파악을 잘 하셔야죠. 그리고 부산 2경주, 여기 써드릴게요. 부산 2경주, 3경주는 중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부산 4경주는 고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제주 경주는 또 다 어렵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부산 후반부에 있는 6경주, 7경주, 8경주도 역시 중고배당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구도는 아시겠죠? 초반부의 흐름은 저배당 경주다. 그러니까 흐름을 잘 살피시고 서서히 배당이 높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중후반부에 집중해서 공략하시면 된다. 이렇게 전략을 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주는 지난주에 이제 주로가 좀 빨랐죠. 앞에 가는 말들이 유리했는데, 금주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으로 진행이 될 거고, 부산은 똑같았죠. 제가 부산 복병만 소개시켜드리면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인코스로 처박힌 말들은 못 온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 외선 진로를 선택하는 마필들을 위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5월 6일 금요경주, 제주 1경주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는 제주 1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광명진원이 센 말입니다. 여기서는 직전에 공백호 오랜만에 출전이어도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 후에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였는데 7번을 인정해 놓고 공략을 하면 후차권 인기마로 들어오면 저배당이고 또 배당마로 들어오면은 중배당인데 인기를 얻는 마필들 가운데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1경주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점만 잘 살피시면 됩니다. 다음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냐?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경주도 이렇게 전적이 많은 말들도 많이 있고 입상을 한 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2번 자태라는 말이 타이밍을 맞이한 게 맞아요. 순발력이 약간 느린 말인데 발주기 이점이 있고 상대들이 약합니다. 그리고 최근 뛰어온 정도만 뛰어도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2번을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배당이 많이 없겠죠. 이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2번 자태를 놓고 후차권만 잘 찾으면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주 1경주, 제주 2경주는 굳이 해서 배팅 강도를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자, 부산 1경주는 국산마 육군 1200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주중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주 코리안 오크스배 대상 경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울의 기수들이 내려온다. 그 가운데 하만식, 문세영은 많이 탈 거다. 1경주부터 타죠. 닥터 페르시아. 그리고 문세영은 외곽에 있는 9번 독보. 이런 마필에 기승을 하게 됩니다. 자, 제일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은 6번 닥터 페르시아입니다. 직전 경주 후에 거세를 했어요. 근데 거세 이전에 못 뛰었냐? 못 뛴 것도 아니에요. 김혜선이 기승을 해서 2번 연속 기승을 하다가 입상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하만식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 말이 고개가 약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저는 김혜선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고개 높은 말을 잘 모는 하만식,
그리고 최근 실전에서도 계속 1300을 뛰면서 가능성을 보였단 말이기 때문에 6번 닥터 페르시아가 능력이 제일 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번은 직전에 문세영 기생에서 3차겠고요. 10번 투어버스는 스피드는 굉장히 좋아요. 스피드는 좋은데 경주 종반에 탄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인기만 접전으로 끝나냐? 배당만 한두만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누구냐면은 4번 퀸엘리입니다. 이 말이 이제 3번 서기축제입니다. 3번 서기축제. 예, 제가 정정을 할게요. 3번 서기축제. 이 말이 3전의 전적을 뛰고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3전의 전적을 뛰면서 그렇게 못 뛴 것도 아니에요. 단지 직전 경주 이제 1착을 한 말과 너무 마신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 건데 재검 때 모습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스피드와 탄력도 있는 말이고 훈련 때 컨디션도 괜찮고 그리고 이 신인 기수의 기승으로 감량 이점도 좋고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말은 3번 서기축제입니다. 서기축제. 인기마 가운데서는 6번 또 복병마 가운데서는 3번 서기축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일단 인기도를 보면은 조금 그래도 배팅 강도를 올리실만 하죠.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팔리는 말들은 많습니다. 파천왕, 청룡시대, 상명의 힘, 달빛스타 여러 두 마필들이 팔리는데 타이밍을 맞이한 말은 1번 파천왕입니다. 퐁당퐁당 입상이에요. 한 번 입상하면은 다음에 능력 발휘 못했다가 또 한 번 입상하면은 다음에 능력 발휘 못했다가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한 번 들어오면은 못 들어왔다가 한 번 들어오면은 못 들어왔다가 이게 직전 경주입니다. 직전. 그러니까 무슨 패턴으로 들어오는 말은 아니고 이제 능력이 없는 말이다 보니까는 한 번 확 힘을 몰았으면은 다음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 2점 그리고 차분하게 어떤 말이 선행을 가건 경주 전개가 어떻게 진행이 되건 차분하게 경주 진행이 가능하고 직전에 이제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좋은 능력을 보일 시기도 됐고 직전에는 또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경주가 진행되는 바람에 그거 그냥 빨리 쫓아가려다가 그냥 망쳐버렸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1번 파천황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국산마 육군 13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도가 조금은 분산되어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배팅을 하실 수 있는 배당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중배당, 고배당 이런 거를 기대할 정도는 아닌데 배팅할 정도의 배당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1번 해피송송이 가장 많은 인기는 얻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에 빨리 가세요. 또 직전 경주는 12번 게이트에서 너무 빨리 선두권에 가세하는 바람에 코너가 돌 때는 어쨌든 산행까지 갔는데 그렇다고 인코스를 탄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순발력에 비해서 경주 종반에 걸으면 부족해요. 그런데 인코스에 처박혀 버리면은 못 들어오겠죠. 최근에 다실바가 워낙에 잘 타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앞에 가는 말들도 의도적으로 약간 늑발시킨 이후에 외곽으로 감아도는데 그럴 경주가 있고 그러지 못할 경주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합니다. 외곽 있는 말들도 빠르게 압박해 들어갈 거고 순발력이 좋은 말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코스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쨌든 1번 해피송송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지만은 5번 뛰면서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단 말이고 순발력에 비해서 경주 종반의 걸음도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도전 마필들에 비해서 유리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일 세게 보셔야 되는 말은 누구냐면은 2번 퓨전 퀸입니다. 퓨전 퀸. 직전 경주 뛰고 이제 50조 근 11달 만에 출전하는 겁니다. 공백이 있는 말들은요. 그런 경주에 들어오는 겁니다. 막 하위군 경주나 아니면은 상위군 경주에 들어와도 짧은 경주거리 그런 데서나 공백 있는 말이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백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퓨전키는 예전의 기본적인 자질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재검 때 모습도 좋습니다. 훈련 때 컨디션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쨌든 1번 해피송송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빨리 나가면 이렇게 바로 옆에
부산 경마장에 오는 위치,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런 마필들보다 효율적인 전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퓨전킨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예, 공백말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외곽 있는 말들도 별다른 능력이 없어요. 뭐 테이크 아델도 직전에 입상했지만은 완전히 인기 꼴등.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인기 없죠. 레이디 골든도 5번 뛰면서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던 말이고, 프리티참도 순발력에 비해서 중반 걸음이 부족한 말이고, 그래서 결국 제 선택은 2번 퓨전킨입니다. 2번. 다음은 제주 사경주입니다. 제주 사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제주 3경주도 중배당이 나올 텐데요. 이번 제주 4경주도 배당이 분명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를 얻는 말이 많죠. 1, 3, 5, 6, 7, 8, 9 다 인기를 얻는데 역시 제일 세게 부는 말은 1번 백두고울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4등급에서 뛰다가 이제 5등급으로 강군이 된 겁니다. 한 단계 떨어진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제주 경마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강군이 되면은 낮은 부등을 달다가 부중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직전에는 이제 이 말이 52.5를 달다가 55, 부중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재검 때 모습도 좋죠. 그리고 제주마 4등급 경주에서 그렇게 못 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주는 짧은 휴양 공백기를 가진 말들은 더 조심해야 되죠. 여기에 발주기 이점이 있죠. 상대 마필들 별다른 능력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백두고울 로고 배팅하셔도 배당은 아주 충분할 겁니다. 1번 백두고울을 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 곡산 5근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부산 경마는 3, 4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6, 7, 8 요렇게가 승부입니다. 이게 7경주가 메인 승부 경주고, 메인 요게 999 맞건 노리는 경주고, 나머지는 중배당을 기대하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다 말씀해드리기 때문에 그 사항만 잘 참고해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3경주는 중배당을 노리셔야 됩니다. 중배당을 노리셔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 보시면요. 5번 청호보스. 가장 인기를 얻는데, 이 말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느리고 선두권에 잘 가세하면은 이회전 경주처럼 입상을 하는데,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스타트가 안 되자 종말에는 날라왔는데, 어쨌든 인기만 있는데도 입상하지 못하고 사착을 했어요. 순발력이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경주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번 영보스는요, 2회전 경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어쩔 수 없이 1번 게이트 계속 내선을 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직전 경주는 워낙에 못 뛰었고, 이번에도 선두권 외곽에서 빠르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를 보이면은 역시 버틸 수 있는 기본 걸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7전의 전적을 뛰면서 입상은 2번밖에는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막강한 말은 아닙니다. 외곽에 있는 9번 스카이 제주형도 직전에 4번 게이트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인코스에 갇혀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발주기가 외곽이니까 조금 더 낫겠죠.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제가 제일 세게 보는 말은 10번 성실시화입니다. 이 전 경주에서는 맨날 꼴등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훈련 때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좋아졌는데 변화를 보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한 변화를 보였죠. 순발력, 경주 종반의 끈기, 모든 게 다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때 컨디션 좋고요. 발주기는 외곽이지만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잖아요. 잘 탄다고. 그 기승기수의 능력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최선 다해서 선두권에 붙인 이후에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직전보다 더 나은 능력도 보일 것이고, 직전에 여유 있는 걸음도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10번 성실시와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보시면은 일단은 이 두두의 마필들이 압도적인 인기 말이죠. 2번 웅진기상, 3번 쾌승미등. 압도적인 인기 마필인데 능력이 압도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4전 뛰면서 한번 우승했는데 2회전, 직접 승군전에 고전했고요.
쾌승비등도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14전 뛰면서 2번 입상한 말입니다. 이렇게 복승률이 아주 좋은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도전 마필들이 충분히 이런 마필들 이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9번 풍류예천입니다. 승부를 볼 때 선호하는 기수가 기승을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1000m 경주거리를 뛰었는데 모두 다 기승 능력이 부족한 기수들이 기승했습니다. 이동준, 문성호. 그런데 이번에는 기승기수 교체했고 상대들이 약합니다. 순발력이 약간 느린 감도 있지만은 종반 탄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1000m 경주거리가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풍류예찬은 이번에는 분명 변화를 보일 거다. 그래서 노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은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 곡산 혹은 14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999 막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이유는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일단은 직전 대상경주 출전했던 서귀포인트, 그리고 10번 천년의 구름, 구스타, 서던킹, 그레이트고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전적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죠. 사경주. 자, 서던킹은 무슨 말이냐? 3월 13일 경주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에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상대들은 약했고요. 이때는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행마 2마리가 싸우고 5번, 8번 싸우고 그 뒷자리를 자리 잡았고 직선주로 해서 외선 진로를 선택했는데 종반 마지막 200 타임은 14초 3. 그러니까는 전형적으로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에서 버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주도 발주기 이점이 있다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코스로 밀어붙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인코스가 워낙에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 말이 순발력에 비해서 중반걸음이 부족하니까. 자, 외곽 있는 서귀포인트는 이제 중거리 경주를 잘 뛰다가 직전에 대상 경주에 출전했고 대상 경주 제가 과감하게 한번 노려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발주기가 외곽이고 순발력 있는 말이니까는 선두권 외곽으로 쭉 밀어붙여서 타면 경주 종반의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직전 대비 2kg 감량 이점도 있고 인기마 중에는 가장 나아요. 그건 맞습니다. 서귀포인트가. 자, 스타티스는 직전에 약편성 느린 경주에서 선입으로 끈기 보인 정도고 천년의 구름은 제가 이때 설명해드렸죠. 인기 얻으면 안 된다. 왜? 짧은 경주거리 추입이니까. 짧은 경주거리 추입. 1400 이하 경주거리에서만 추입이 통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 부산 경마장에서 추입마들 잘 못 들어옵니다. 인코스가 무겁다 하더라도 앞에 가는 말들이 다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추입마가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선두권 외곽이 가볍기 때문에 일찍 붙어서 스퍼트하고 탄력 붙이는 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의 구름은 세게 안 봅니다. 자, 구스타 볼게요. 10전 뛰면서 한 번 들어왔어요. 차분하게 타도 페로비치가 타도 안 돼요. 물론 최근에 워낙에 이제 그 기수가 말을 잘 탈 때 손이 살아있다 그러거든요. 손이 완전히 살아있는 다실바가 기승을 하지만은 문제는 다실바의 기승으로 인기마필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뛰었으면은 복병마가 돼야죠. 그런데 인기마필이 된 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믿을 만한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주중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말을 노리시면 됩니다. 더 퍼스트 팩터. 여러분 보실게요. 12번 게이트에서 정우주가 중위권, 외곽, 그리고 직선줄에서 끈기를 보였는데 요 편성도 결코 약편성이 아닙니다. 1800 경주거리의 12번 게이트에서 외곽만 돌다 끝나버렸고 1번 게이트 선행간 이후에 무너졌는데 1600 경주거리였고 그러니까는 순발력은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경주 종반에 가려면 부족하죠. 그리고 인코스를 선택하거나 외곽을 돌거나 맨날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어요. 서던킹 정도가 빨라요. 그레이트고는 앞에 붙는다고 해서 경주 종반에 걸음이 나오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 4선 선입 그것도 발주기가 외곽이니까는 외곽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동용 기수가
금요일 마지막 경주에 지난주 시원한 배당 내고 입상을 했죠. 그것처럼 선두권 외곽, 외선진로 선택, 줄어든 경주거리, 인기만 별게 없어요. 예, 타이밍 맞이한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예, 더 퍼스트 팩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예정대로 종합지 백판이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한 50배, 다른 말과 조합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일찍 귀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명 얘기하는 조기 귀가. 어쨌든 9번 더 퍼스트 팩터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는 한라마 2등급 1400 경주거리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말들이 또 같이 뛰어요. 그러니까는 직전에 이겼던 말들, 뭐 5번 포레스트나 또 6번 강한 지진이나 1번 백록특급이나 백록특급은 발주기 이점이 있어서 인기를 얻는 건데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어요. 왜냐하면 직전에 잘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경주의 내용을 곰곰이 따지고 보면은 직전에는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 앞선에서 그냥 버텼는데 이번 경주는 순발력이 좋은 말들도 여러 두가 있고 경주 종말의 끈기가 좋은 말들도 여러 두가 있는데 앞에 가는 말들이 좀 싸울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는 도전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외곽에 있는 12번 다원성입니다. 다원성. 취마입니다. 최근에 조이온이 잘 못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한 번씩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직전 대비 감량 2점도 유리하고요. 앞에 가는 말들이 무너지는 구도로 경주가 진행이 되면은 언제나 일정한 종반 탄력을 보이는 말이기 때문에 12번 다원성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중배당 정도는 충분히 기대하고 노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 국산사권 1400 경주거리로 진행됩니다. 부산 경마에서 가장 낮은 배당이 들어온다면 이번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직전에 대상 경주 출전했던 원더풀 페이거하고 금화스타렛이 이렇게 경주 조건을 잘 만나갖고 경주 형식을 잘 골라갖고 감량 이점이 있어요. 로드투 V는 역시 대상 경주에 출전하긴 했는데 1200에 한번 잘 뛰었고 직전 대상 경주에서 그냥 꼴등했습니다. 꼴등. 그리고 외곽에 있는 킹브라더도 이제 간혹 한 발 있는 발걸음을 보이고 무서운 능력을 보이긴 하는데 이런 말들보다 경주 전개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24전 뛰면서 걸으면 다 나온 말이고.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은 문세영 기승하는 5번 원더풀 페이거가 좀 낫겠죠. 그런데 어쨌든 5번, 6번이 들어와도 되는 경주다. 부산 경마에 어찌 보면은 유일한 저배당 경주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놓고 사시는 말은 5번 원더풀 페이거입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 제주 7경주는 제주마 2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어떤 방식으로건 배당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4번 어정조끼가 최근 연투하고 있어서 인기를 얻지만은 이번에는 빠질 타이밍이고 외곽에 있는 8번 아랑조아는 인기를 얻는데 일단은 8번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주마가 이제 신규 교체가 잘 안 되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말도 수급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막 12살, 13살 이런 말들이 뛰는데 잘 뛰어요. 기본 가다가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1등급에서 막 놀았던 말들이기 때문에 8번 아랑조아도 마찬가지예요. 1등급 경주에서도 괜찮게 뛰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2등급에 내려왔다가 다시 1등급 올라갔다가 휘황 공백고 출전하는데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권에서 아주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인코스에 뭐 빠른 말 한두 정도가 있는데 보내놓고 차분하게 따라가면은 되는 겁니다. 돈맛이나 선행 갈 텐데 보내놓고 선두권 외곽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8번 아랑조아를 제일 세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부산 세계경주, 중요한 세계경주가 남았죠. 자, 혼합사고는 18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예, 이번 경주는 부산 6경주는 자 보시면은 요거 전적표를 한번 볼까요? 예, 뭐 두무산, 그레이트 댄서, 에이스 잭팟, 갤런트 워리어, 함양은산 3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선호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외곽에 있는 함양은산 3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인기 1위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때는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을 간 거고요. 이때는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권 외곽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텼고요. 선행막이긴 한데 빠른 선행막 아닙니다. 게이트를 이탈하는 능력이. 그러면 이번 경주도 어쨌든 선두권 외곽으로 뱅뱅뱅 돌아야 된다는 건데 이번 경주가 몇 미터예요, 여러분? 몇 미터? 네, 1800입니다. 네. 1300을 뛰다가 1800m. 경주 거리를 500m 늘려서 출전합니다. 네. 저는 이런 말들 세게 안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인기리에 팔리면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감안하셔야 될 점은 이런 말들이 또 쉽게 가서 한 바퀴 돌아버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불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 갤런트 워리어도 볼게요. 위험명 기승에서 9번 게이트에서 선두권 외곽에서 절묘하게 힘만 배려했어요. 네. 더 이상 잘 탈 수 없어요. 그런데도 경주 종반 걸음은 부족합니다. 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문세영과 위험명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일 것이지만은 직전 위험명 기수는 그보다도 잘 탈 수 없었다. 1800 경주거리가 유리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복장 터지게 하는 말 한두 나오죠. 에이스 잭팟. 직전에 추천해드렸더니 다들 외선 타는데 혼자 인코스 타고 있었죠. 그죠? 에이스 잭팟. 그런데 어쨌든 가능성은 보였던 말이고, 직전에 3착을 했기 때문에 인기 마필이었는데 초반 스타트는 느리고 경주 중반에 선두권 잘 가세한 이후에 끈기를 보이는 마필의 특성상 이렇게 뛰는 게 최선입니다. 못 뛰잖아요. 못 뛰어요. 네. 그러니까는 연속해서 좋은 능력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레이트 댄스 볼게요. 자, 요때 인기 꼴등에서 들어와서 배당 터뜨렸고, 요때는 최저 배당 막군이었고 선두권에서 무리 없이 경주를 초반에 약간 무리했어요. 근데 그거로 무리했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무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무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착을 했는데 이건 3착이 아니에요. 7마신 차이 3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약간 하락세죠. 그리고 부중도 2kg 늘었고, 인기마 가운데 믿을 말이 없죠. 자, 그래서 이번 경도 제가 누구 노리고 있냐면은 1번 두무산입니다. 직전에 제가 추천해드려서 개망신 당했습니다. 왜 개망신이었냐? 자, 이때도 10번 게이트에서 순발력을 살리지 못했지만은 중반에는 탄력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12번 게이트에서 페로비치가 뭐 하냐면은 땅 하면서 맨 뒤에 있다가 동료도 안 해요. 중반에 이제 동료하고 좀 추진해갖고 선두권과 격차가 있으면은 좀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페로비치가 달라진 게, 페로비치는 어떤 말의 기승에서 좀 무서운 기수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은 경주 중반에 포기해버리는 경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전과는 좀 달라요. 페로비치가. 어쨌든 동료도 하지 않고 맨 후미권 바닥에서 마지막에도 인코스로 들어오는데, 보고 있다가 생각이 있는 애인가 없는 애인가 당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백광열 주교사의 작전은 그렇지 않았을 건데, 모든 말에 전력 승부를 다하는 주교사인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만식입니다. 어떻게 탈까요? 인코스니까 분리할까요? 추임만 인코스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스타트는 느리겠죠. 그러면 잡고 있다가 코너 돌면서 1코너 2코너 돌면서 외곽으로 잡아 빼겠죠. 그리고 3코너 4코너가 돌 때쯤이면은 중위권 정도에는 포진해 있을 겁니다. 분명 하만식 기수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타이밍을 잡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번 두무산을 이번에 다시 노리는데 하만식 기수가 제발 좀 잘 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요, 인기도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지 못하죠. 이런 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중배당 이상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죠. 1번 두무산을 노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7경주입니다. 7경주는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국산마 3등급 1400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에이스데이, 가디스문 등등등 라운드 파워 여러 두가 인기를 얻는데, 역시 전적표를 보고 설명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에이스데이 있죠. 직전에 1200 경주 거리
혼합군 편성. 외산마들 팀에서도 잘 뛰었어요. 예, 느닷, 로키스카이. 예, 센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빠른 주로였고 다실바가 쉽게 선행을 갔습니다. 여기에 파행, 교배통, 예, 허리가 아픈 질병이거든요. 이런 걸로 12주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400 경주거리에서도 선행을 가야 잘 뜁니다. 공백 있는 인기위리마, 그리고 1400 경주거리에서도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 선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발주기 최외곽, 부중 늘었죠. 이거 놓고 공략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라운드 파워 볼게요. 순발력 보이면서 선입권, 중위권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3차. 최근에 뭐 뛴 게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말. 예. 가디스문. 예. 주행 재검 때 모습은 좋아요. 그리고 복승률이 근 100%에 가까운 말입니다. 능력 있는 말이죠. 그런데 42주 공백기. 그리고 예. 쥐약인 인코스. 예. 외곽 있는 말들이 외곽에서 쭉 덮어버리면은 무거운 인코스만 계속 밟고 가야 되잖아요. 불리하죠. 훈련 때 컨디션이 이상 없이 좋아요. 예.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누구 누르셔야 되냐면은, 예, 나이스원입니다. 나이스원. 직전에 이제 이 김태현 기수가 그 신인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승수가 많고 잘 타는 이유가 인코스로 절대 안 들어가요. 네. 드로보스, 지난주 제가 추천해드렸던 백판도 선행을 갔지만은 직선주로에서 외곽으로 빼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생각이. 예.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4월 3일 경주에서 이제 CHIA 중국 트로피 경주에 출전했는데 이번 게이트에서 스타트가 좋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외곽으로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거 보면서 역시 이성은 좀 있는 기수구나 생각을 했는데 파인의 꿈, 톱데이, 콜가이 센 편성이죠. 어쨌든 직전에 이번 게이트 2점을 활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뛰었습니다. 자, 이전 경주 볼게요. 승리 매직퀸, 에코선, 예, 일념 통천 어때요? 국산 3군 경주에서 또 날아다니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때는 물론 부진했죠. 부진해도 예, 카피된, 부진해도 카피된 마지막 경주에 출전하는 2등급 말. 예, 이렇게 뛰었어요. 그런데 직전 대비 감량이 좀 좋죠. 이번에는 발주기가 외곽이니까는 이제 김태현이 그러겠죠. 옳구나, 잘 걸렸다. 이번에는 인코스로 앙 들어가도 되는구나. 그래서 중위권 외곽, 선위권 외곽 타고 경주를 진행하면은 6번 나이스원이 오는 경주입니다. 자, 인기도를 보시면요. 인기도를 보시면, 예, 보시면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앞에는 이렇게 몇 군데 잡혀 있지만은 이런 말들이 모두 다 인기를 얻는 구도이기 때문에 6번 나이스원을 놓고는 어떤 말이 들어와도 됩니다. 에이스데이하고 들어와도 쌍복식으로 잘 챙겨 드시면 되고 다른 말하고 들어오면은 이번 한 경주로 승부 끝내버리시면 되고 이렇게 덜덜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번 나이스원을 적극적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2등급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단거리 경주는 특징이 있죠. 예, 무슨 특징이냐면은 일단은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 부산 주로는 취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선두 외곽 그리고 종반의 끈기는 어느 정도 갖추고는 있어야죠. 종반 끈기가 아예 없는 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에이커스 드림 같은 말들은 이번 경주 불리하죠. 1번 에이커스 드림이 약간 늦바래요. 1년 통천 내가 선행인데 불리하죠. 그러니까는 인코스에 있는 빠른 말들을 놓고 뛰는 말들이 유리하죠. 누가 유리하냐? 예, 4번 카피 되시죠. 4번 직전 대비 감량이 좀 좋죠. 어쨌든 선행은 안 가고 선두권 외곽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주 종반에 끈기도 있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4번 카피된 놓고 배팅하시면 됩니다. 예, 5월 6일 금요 경주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듯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혼전이고 제주, 부산 할 것 없이 중후반부 경주들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촉을 잘 살려서 좋은 결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인데요. 휴일 잘 보내시고 5월 6일 금요 경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